일본,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게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 앞에서 일본은 침묵했고 세계는 감탄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아오야마 리에코예요. 일본에서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32살이고 뉴스 기사를 쓴 지는 6년이 되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 사람인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사실 일본은 세상에서 모든 걸 제일 잘 만들어요. 라는 말을 늘 하고 다녔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일본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특별하단다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좋은 물건을 만든단다. 도쿄의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전통 일본 요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기무라 스시라는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같은 가족이 75년 동안 그곳에서 스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같은 가족의 3대가 모두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스시 장인이 되었다니요. 수석 셰프는 스기무라 겐타로 씨였어요. 65세였고 40년 동안 스시를 만들어 오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일본 전국에서 그분의 스시를 먹으러 왔어요. 어떤 손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스기무라 씨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어요. 모든 스시 한 조각 한 조각이 완벽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다시 만들곤 하셨어요. 일본 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쌀이에요 라고 스기무라 씨는 항상 손님들에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만큼 좋은 쌀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시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고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었어요. 당연히 일본 쌀이 최고인 거죠. 그걸 왜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화요일 아침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기무라 씨가 스시용 밥을 지었을 때 뭔가 다른 걸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쌀이 평소보다 더 윤기가 나고 마치 작은 하얀 진주같이 보였어요. 냄새도 더 달콤했고 부엌 전체를 가득 채우는 진하고 따뜻한 향이 났어요. 만져보니 쌀이 더 찰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질감이었어요. 이상한 애라고 그분이 혼잣말을 하시면서 그 신비한 쌀로 스시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손님들이 스시를 맛보자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아, 세상에, 라고 한 나이 든 남자분이 소리쳤어요. 제 평생 먹어본 스시 중에 가장 맛있어요. 쌀이 천국 맛이에요. 라고 젊은 여자분이 순수한 행복감에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심지어 스기무라 씨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40년 동안 스시를 만들어 오셨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그날 스시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궁금해진 스기무라 씨는 보조 셰프인 유키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유키야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쌀을 썼지? 이 쌀은 정말 특별해. 지금까지 써본 것 중 최고야. 불쌍한 유키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변했어요. 발끝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고백할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평소 일본 쌀 배송이 3시간 늦었는데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비상용으로 보관해두던 쌀을 써야 했어요. 스기무라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 유키야. 올바른 판단이었어. 그런데 어떤 브랜드의 일본 쌀이었지? 당장 더 주문하고 싶어. 유키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변했어요.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본 쌀이 아니었어요. 한국 쌀이었어요. 주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스기무라 씨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입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한국 쌀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말해왔었거든요. 어떻게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전통 일본 요리에 대한 기사를 위해 스기무라 씨를 인터뷰하러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유키의 고백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너무 큰 소리였을 거예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고요?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라고 말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모든 믿음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그냥 일본이 하는 모든 걸 따라하는 작은 나라야.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는 없어. 리에코야. 기억해라. 일본이 항상 1등이란다. 하지만 증거가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한국 쌀로 만든 스시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평생 스시를 만들어 오신 스기무라 씨조차도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은 쌀이라고 인정하셔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결심이 섰어요. 당장 이걸 조사해야겠어요 라고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이건 그냥 운 좋은 우연일 뿐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일본 쌀이 여전히 최고고 제가 그걸 증명해보겠어요. 저는 한국이 쌀을 만드는데 일본보다 더 좋을 리가 없다고 완전히 확신했어요. 결국 쌀은 일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우리는 2000년 넘게 쌀을 기르고 있었어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분명히 있을 거였고 저는 그걸 찾아낼 거였어요. 다음 날 리에코는 농업과 경제 전문가인 친구 가토 히데아키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은 일본 정부와 함께 일하시면서 식품과 농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가토 교수님이라고 리에코가 전화로 말했어요. 한국 쌀이 정말로 일본 쌀보다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 스시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화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가토 교수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는데 그 소리에 리에코가 긴장됐어요. 리에코라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물어봐 주길 바라고 있었어. 사실은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리고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났어. 리에코는 누군가가 배에 무거운 돌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일본은 2000년 넘게 쌀을 기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우리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가토 교수님이 리에코를 깊이 충격에 빠뜨릴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난 15년 동안 한국은 새로운 농업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어.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서 농작물을 기르고 있어. 반면에 대부분의 일본 농부들은 여전히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들이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 교수님은 한국 농산물들이 너무 좋아져서 5년 안에 일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비밀, 정부 보고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수천 명의 일본 농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일본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리에코가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물었어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야 라고 가토 교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가 특히 한국이 우리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많은 나이 든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리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리에코는 자신의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건 틀렸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은 일본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야. 하지만 기자로서 리에코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한국에 가겠어요 라고 가토 교수님에게 선언했어요. 이 소위 놀라운 한국 농업을 직접 눈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면 일본이 여전히 최고라는 기사를 쓸 거예요. 가토 교수님이 경고하려고 하셨어요. 리에코, 거기서 찾게 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변했어. 하지만 리에코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이 여전히 1등이라는 걸 증명하러 한국에 갈 거였어요. 3일 후에 리에코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전에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감동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일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덜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구식 농장들과 뒤떨어진 기술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생각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일본이 여전히 훨씬 더 발달했다는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리에코는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이 거대했고 도쿄 공항들보다 더 현대적이었고 놀라운 기술들로 가득했어요. 승객들의 짐을 도와주는 로봇들, 홀로그램 안내판들이 있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이 공항은 사실 정말 인상적이네라고 리에코가 혼자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세서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쌀 농업으로 유명한 전주라는 도시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어요. 기차가 너무 빠르고 부드러워서
일본의 유명한 신칸센이 구식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도시들, 아름다운 시골, 그리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반 시설들을 볼 수 있었어요. 좋아. 기차와 공항은 괜찮네라고 리에코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농업은 아마 여전히 기본적일 거야. 전주에서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과학자인 노승재 박사님을 만났어요. 노 박사님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일본 과학자들과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오야마 씨라고 노 박사님이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번 방문이 놀라우실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일본과 일본의 농업 전통에 대해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어요. 리에코는 노 박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존중해 주시는지 놀랐어요. 두 나라 사이의 어려운 역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방문객들에게 차갑거나 적대적일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노 박사님이 쌀 연구센터를 보여주러 데려가 주셨는데 리에코는 자신이 보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농부들이 손으로 일하는 진흙밭 대신에 우주 연구시설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건물은 실험실들, 컴퓨터 스크린들, 하이테크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라고 노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유전과학, 컴퓨터 모델링,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더 영양가 있고 더 맛있고 환경에 더 좋은 쌀을 만들어요. 리에코는 흰색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쌀 샘플을 분석하고 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지켜봤어요. 농장보다는 병원이나 기술회사 같았어요. 그러더니 노 박사님이 실제 쌀 농장을 보여주러 데려가 주셨는데 리에코의 턱이 놀라움으로 떨어졌어요. 그녀가 상상했던 단순한 농장들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컴퓨터로 완전히 통제되는 거대한 온실들을 봤어요. 온실 안에서는 센서들이 각각의 벼에 대한 모든 걸 측정하고 있었어요. 많은 물이 필요한지, 토양에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어떤 벌레가 식물을 괴롭히고 있는지 말이에요. 드론들이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밭의 상세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우주의 인공위성들이 24시간 농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밭을 움직이면서 완벽한 정확도로 씨를 심고 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이건 농업이 아니야 라고 리에코가 놀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나사 같은데 음식을 기르는 나사야. 가장 놀라운 건 농부들 자신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농부들이 나이 든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농부들이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었고 모두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하이테크 장비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씨를 심고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라고 민준이라는 25살 농부가 설명해 줬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쌀 한 알 한 알이 완벽하도록 만들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거예요. 코드를 쓰는 대신에 음식을 기르는 거죠. 리에코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나라가 중요한 무언가에서 일본보다 더 발달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 농장들은 일본에서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마도라고 마지못해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이 분야에서 좋아졌을지도 몰라. 한국에서의 둘째 날에 노 박사님이 전북대학교의 김지훈 교수님을 만나러 데려가 주셨어요. 김 교수님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서 음식을 기르는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솔직히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을 투어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설이 엄청나게 컸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술들로 가득했어요. 한 거대한 건물에서 로봇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은 씨앗들을 심는 걸 지켜봤어요. 서툰 기계들이 아니었어요. 우아하고 정확해서 각 씨앗이 다른 씨앗들과 정확히 알맞은 거리에 심어지도록 했어요. 로봇들이 무용수처럼 움직이면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물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매 초마다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들이 다양한 농작물들을 위한 완벽한 재배 조건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전통적인 농업 방법보다 30% 더 영양가가 높고 50% 적은 물을 사용하는 쌀을 기를 수 있어요. 라고 김 교수님이 목소리에 분명한 자부심을 담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배 환경의 모든 면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마다 쌀맛이 일관되게 완벽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놀라운 기계들이나 믿을 수 없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한국 농부들과 과학자들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음식을 기르는 것에 대해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들이 흥미진진한 새 게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했어요. 최신 발견들을 설명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갑자기 일본에 대해 슬프게 만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이 지루하고 구식이라고 생각해서 농촌 지역을 떠나 대도시에서 일하려고 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남아서 하이테크 농부가 되는 걸 기뻐하고 있어. 그날 저녁에 김 교수님이 전통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했는데 낮은 나무 테이블과 앉을 수 있는 방석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한국 바비큐와 매운 김치를 먹었는데 음식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김 교수님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오야마 씨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국이 농업을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수년 동안 일본 농업 기술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교훈들을 새로운 기술과 저희만의 혁신과 결합한 거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일본과 한국을 서로 싸워야 하는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웃으로 봐요. 일본은 놀라운 전통, 대단한 품질 기준, 그리고 저희가 깊이 존경하고 감탄하는 완벽함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응하는 데 좋아졌어요.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의 강점을 나눌 수 없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완전히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허풍을 떨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심지어 일본을 무시하거나 일본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김 교수님은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양국 간의 우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셨어요.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 김 교수님이 전주한옥마을이라는 곳에 데려가 주셨어요. 수백 년 된 전통 한국 가옥들이 수백 채 있는 동네였어요. 아름다운 옛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한복이라는 알록달록한 전통 한국 옷을 입은 가족들을 봤어요. 옷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밝은 색깔들과 흘러내리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통 놀이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보시며 사랑스럽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길거리 상인들이 냄새가 대단한 맛있는 전통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음악가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고대 한국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라고 김 교수님에게 말했는데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달하면서 동시에 전통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때때로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김 교수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저희가 나라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과거를 존중하는 것과 미래를 건설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하는 게 실제로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전주한옥마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30년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이 전통 동네를 허물고 현대적인 건물들로 바꾸려는 정부 계획이 있었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한국이 독립한 후에 근처에 현대적인 도시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이 전통 가옥들을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존중하는 게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저희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전통적인 가치들이 저희를 뒤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자신감을 줘요. 마을을 계속 걸어다니다가 호떡이라는 전통 쌀떡을 파는 한 나이 든 한국 남자분이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불친절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대신에 밝게 미소 지으시며 맛있는 달콤한 팬케이크 무료 샘플을 주셨어요. 한국과 일본, 우리는 이웃이야 라고 간단하지만 아주 친절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이웃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더 강해지도록 도와야 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을 비판하고 무시할 이유들을 찾으려고 한국에 왔었어요. 대신에 한국을 감탄하고 존경할 이유들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더 중요한 건 양국 간의 진정한 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멋진 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지난 3일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을 포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에게서든 배우고 있었고, 그런 교훈들을 자신들만의 창의성과 혁신과 결합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여전히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걸 증명하러 여기 왔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대신에 누가 최고인가? 를 묻는 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올바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 나아질 수 있을까입니다. 제 원래 태도가 호기심과 개방성이 아니라 두려움과 자존심에 기반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이 일본을 전혀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 만약 저희가 경쟁하는 대신에 서로에게서 배우기로 선택한다면 양국 모두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단 3일 전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일본 사람인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한국과의 우정, 협력, 그리고 함께 배우는 것의 놀라운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에 대한 제 뉴스 리포트는 그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기사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에게서 배우는 힘에 대한 제 메시지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힘은 이라고 제 리포트에서 결론지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들은 이웃들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나라들이에요. 제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결말이었어요. 노 박사님과 저는 일본과 한국 농업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할 때 가장 놀라운 발견들이 일어난다는 걸 증명했어요. 뭔가에 대해 틀렸다는 게 실제로는 멋진 일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만약 그것이 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를 발견하게 해준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